안녕하세요. 금세부자입니다. 오늘은 과연 5월 달에 있는 주택임대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난 대상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다 아셔서 5월 달에 정확하게 소득 신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연 중요한 건 신고를 하느냐,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는 과세 여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월세 한 채 주고 있는데 신고해야 돼요? 전세 한 채인데 신고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한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이라고 딱 있어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있고 여기에 보면 주택수 기준이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주택수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일 때 1주택은 월세가 비과세, 그러니까 1주택일 땐 비과세라는 거죠. 근데 2주택은 월세는 과세, 2주택부터는 과세죠. 그리고 다만 이제 보증금, 소위 말하면 2주택까지는 전세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따져하시는 게, 가장 먼저 내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따져보시려면, 부부 합산 주택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 그래서 세금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경우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세대에 대한 주택수를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또는 우리 아들이 같이 또 살고 있어요. 이게 같은 세대를 이루지만 그 부모나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주택수는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부부 두 사람에 대한 주택수를 계산하신다. 요것을 제일 조금 헷갈려 하시고, 또 두 번째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주택수 계산하실 때 자기가 거주하는 집, 그리고 월세를거나 전세를 준 집, 요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수까지 포함하셔야 된다. 그래서 포함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1주택인 경우에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1주택밖에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주지? 세를 줄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한 채인데 부모님 집에 살아요. 또는 전세를 얻어서 살아요. 그러면 1주택을 월세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월세를 주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1주택의 경우에는 월세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으셔도 과세되지 않으신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죠. 화면에서 9억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국외 소재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나 해외 주택이 있는 분들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이나 해외에 있는 주택수는 과세되신다는 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과세가 안 되니까 비과세니까 이번에 주택임대 소득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주택 끝났으니까 2주택인 경우에는 어떠냐? 내가 부부가 이제 부부 합산 2주택인데 한 채는 거주하고 있고요. 한 채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럼 월세를 받고 있으면 여기 보신 것처럼 과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니까 요 과세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5월에 지금 이번 달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되게 월세 조금밖에 안 내는데
월세 조금밖에 안 받는데 과세하냐. 그래서 여기에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뭐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부부 합산 2주택일 경우에 월세는 과세하신다. 그래서 요거는 그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3주택부터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세요. 그래서 3주택 일상일 때는 당연히 월세도 과세가 되고,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이게 3주택 중에서도 소형주택, 이제 우리 전용 면적이 40제곱 이하,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뭐 소형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들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 40제곱 이하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간주 임대료, 월세 말고요, 간주 임대료에 과세하는 주택수에서는 배제되신다. 그러니까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21년 귀속분, 그러니까 21년 지금 2020년 5월에 지금 신고하는 건 2019년 귀속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귀속분 신고하는 2022년 5월에 신고하실 때는 까지는 요 주택수 계산이 제외되신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세하는 방법의 수입 금액 기준이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게 내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아셨으면 그 다음에 뭘 따져야 되냐면 2천만원 그 이하냐, 2천만원 이하이냐, 또는 그 2천만원 그 초과이냐,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작년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2천만 원이 이하인 그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이렇게 과세를 하니까 이런 좀 혼란 또는 이렇게 어려움이 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여기 표에서 보신 것처럼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 선택, 얘는 이하일 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초과일 때는 그 종합과세를 무조건 하신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 대부분은 이제 그 2천만 원 이하이면 당연히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실제로 분리과세 세율을 보면 이제 14%로 딱 하고 이제 지방세 포함해서 15.4%겠죠. 그래서 그 세율만 적용하고 이제 분리과세니까 더 이상 이제 묻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건데, 종합과세는 이제 본인의 소득,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곱하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간혹 진짜로 이제 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중에서 다른 소득은 없는데 온리 임대소득만 갖고 있는데 걔가 뭐 1200만 원 이하이다. 만약에 그러면 종합과세 이제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그 지방세 포함해도 6.6%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형주택 한 채를 월세 주고 있고 본인 집에서 또 거주하는 이 2주차이시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져보셔서 세율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는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 기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정리드리면 부부 합산 주택수가 중요하다. 두 번째, 그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에 따라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이 초과이면 종합과세 되신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신고가
원래 5월 달까지잖아요. 근데 5월 31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6월 1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경우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 또는 세금에 대한 부분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